며칠 전에 누수 탐지를 하러 갔는데 아파트였거든요. 3층 화장실 입구에 물이 떨어지더라고. 그래서 4층 탐지를 해보니까 방 안쪽에서 가스가 올라왔어요. 그리고 청음도 해보니까 거기가 문제가 맞았고, 그래서 거기를 굴착을 했죠. 근데 굴착을 할 때 맨 먼저 난방 배관이 걸리죠. 그거를 찍으면 안 되니까 모서리부터 이제 굴착을 해가는데, 누수가 되는 그 포인트 배관을 찾아야 되는데 그거를 이제 넓게 막 굴착을 하지는 않거든요. 내가 깨기 쉽다고 해가지고 막 두두두두 이렇게 막 엄청 넓은 면적을 하는 게 아닙니다. 왜냐면은 하고 나서 나중에 다 덮어줘야 되니까 그게 다 쓰레기라고요. 그래서 내가 필요한 부분만 딱 이렇게 굴착을 하는데, 굴착을 해가지고 배관을 찾았어. 근데 아니나 다를까 보니까 배관이 이제 묻혀 있는 거는 방바닥으로 묻혀 있는데 그게 물 쓰는 공간이 아니잖아요. 그럼 물 쓰는 공간은 옆에 화장실이라고. 그러면은 거기를 이제 티를 통해 가지고 이제 화장실로 주죠. 변기로도 주고 샤워기로도 주고 뭐 세면기로도 주고 이렇게 줬다고. 근데 그 중에 세면기에서 문제가 된 거야. 근데 이 배관이 이제 휘어서 해놨더라고, 시공을. 그런 경우가 진짜 많이 터지거든요. 배관, 이제 PB 배관이었는데 휘어서 시공해 놓으면 부속서가 하는 경우보다 터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누수 탐지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방바닥에서 일단 누수 포인트를 찾았어. 그러면은 그 부분만 시공이 가능하냐 이거지. 한 15cm 정도를 팠는데, 이만큼을 팠어요, 이만큼 파가지고 거기를 손 넣어가지고 배관 잘라가지고 이게 연결이 되냐, 그렇게 시공이 되냐,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어떻게 시공을 하는 게 가장 좋으냐 하는 거는 현장 경험을 하든지 자기가 연습을 하든지 그렇게 할 수가 있는 상태가 돼야 그 시공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시공을 어떻게 했냐면은 방바닥에 일단은 좀만큼 파고 화장실을 파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관통을 시켜가지고 시공을 하려고 했죠. 근데 관통을 그러려면은 화장실을 깨야 되는데 세면기가 젠다이 통해 가지고 이만큼 티 나와 있네. 그러면은 처음에는 고민을 했다고, 이 세면기를 뜯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렇게 고민을 했어요. 근데 세면기를 뜯으면은 발생할 수 있는 문제가, 그 세면기하고 타일하고 이제 붙여놨잖아요. 근데 그거를 앙칸을 해가지고 붙이는데, 고정을 하는데 실리콘까지 같이 해가지고 붙여놨더라고. 그러면은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먼저 이제 고리를 풀죠. 푸는 것도 쉽지가 않아. 뭐 누워가지고 손도 겨우 닿거든요. 근데 그렇게 풀었어. 그러면 이제 빠지냐 하면 안 빠져. 왜? 실리콘이 붙어 있으니까. 실리콘 힘이 되게 세거든요, 그게. 그래서 그걸 칼까 찢어가지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타일이 같이 떨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난리가 나는 거지. 일단은 문제가, 내가 그거를 단도리가 되느냐 하는 것도 문제고, 단도리가 된다 하더라도 그날 작업이 안 돼. 왜냐면은 뭐 깨고 어쩌고 하다 보면은 그거를 다 말라야 되거든. 말라가지고 뒤에 이제 그 타일 작업을 하러 다시 와야 된다고. 그러면은 그거는 또 비용이 들잖아요. 그럼 그게 전부 다 견적에 포함이 되는 거야.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뭐 누수 탐지해가지고 미장마감까지 하는데 80만 원이다, 예를 들면. 그러면은 내가 타일값 마감까지 해주면은 그거는 돈을 더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고객분 입장에서는 물론 싸게 해주면은 그게 고객분한테도 득이지만, 또 내 입장에서는 타일을 전문을 하는 사람만큼 또 일도 깔끔하지가 않다고. 그거를 다 단도리를 하고 뭐 이렇게 하다 보면은 힘은 힘대로 들고 효율은 효율대로 안 되는 이런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거든요. 발생할 수 있는 게 아니자 거의 그렇게 되지. 내가 타일 하는 사람이 아니니까 그 속도도 그렇고 일 마무리도 그렇고 그게 그렇지가 않아요. 그거는 이제 탐지하는 사람이 내 업무 범위를 어디까지 할 거다 하는 거를 내 스스로가 좀 판단을 해야 돼요. 근데 그거는 누수 탐지하고는 약간은 별개 문제이지. 이것도 배우고 저것도 배우고 할 수는 있어. 할 수는 있는데 그거는 좀 기능이 많이 필요한 일이라서 저 같은 경우에는 미장마감까지만 해요. 대부분의 누수 탐지하는 사람들은 미장마감까지 하는 걸로 견적을 넣죠. 근데 배우고자 하는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이런 걸 잘 모르잖아요. 누수 탐지를 하면 그냥 탐지만 하는 줄 알았지, 이걸 뭘 어디까지 해야 되는지 공정 자체가 흔하게 오지 않으니까. 그래서 누수 탐지를 배우려고 하는 분들은
제일 중요한 거는 누수 탐지지만 그게 공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도 현장 가가지고 이제 상담을 어떻게 하는지 또 찾아다니는 거 어떻게 찾아다니는지 이런 거를 진짜 많이 봐야 돼.